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볼게요. 되나? 오케이, 된다. 이제 소리가 잘 들리나 볼게요. 소리가 잘 들리나 보고, 소리 잘 들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나? 오케이, 된다. 이제 소리가 잘 들리나 볼게요. 약간 비소리 같이 이상한 거 들리긴 하는데 그냥 시작할게요. 인적성 어려운 과목은 줄이 하고 준비해온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캠 끄고. 자, 안녕하세요. 육수닭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 GSAT 합격하는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도 이제 즉석으로 영상을 찍는 거라서 영상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삼성 인적성 합격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고 진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삼성 합격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진짜 한 번쯤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GSAT 공부를 정말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진짜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저처럼 이게 너무 어렵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었고요. 진짜 조금이라도 좀 빠르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켜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삼성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1호 인강도 몇 개 들어보고 여러가지 출판사 거의 다 샀어요. 중고나라 뭐 당근마켓 이런 데 가면은 서류 합격 이후에 싸게 파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좀 사가지고 이제 대부분 그냥 뭐 꿀팁 같은 거 알려주잖아요, 처음에. 그거 읽으면서 이제 좀 풀었고, 그 다음에 꿀팁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양한 컨텐츠 보면서
그런 거를 다 보면서 이제 책이랑 뭐 플러스 영상, 뭐 인강 이런 거 진짜 제가 엄청 봤겠죠.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 아 이거는 필요하고 이거는 진짜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을 진짜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진짜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일단은 수능 육수생이에요. 수능 육수생이야. 수능 육수생이지만 제가 원하는 대학에는 못 갔습니다. 대학에는 못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GSAT 합격했고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절대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GSAT 공부하면서 진짜 이거는 머리 좋은 애들만 합격하는구나, 나처럼 머리 나쁜 애들은 절대 합격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되게 좌절을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수리를 한 7개 정도, 7, 8개 정도 맞췄고요. 풀었어. 솔직히 풀었고, 맞으면 한 5, 6개 맞았고요. 5, 6개 맞았고. 그래도 수리는 할만했거든요, 저는. 자료 해석 좀 시간만 많이 주면 할만했어요. 근데 이제 추리가 더 어려웠어요. 저는 추리가 좀 더 어려웠는데, 추리는 진짜 뭐 9개 정도 맞췄어요. 30개 중에. 수리는 20개 중에 5, 6개, 수리는 9개 정도. 7개에서 9개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문학이랑 일단 도식 추리 이런 거 전혀 하지 못했고, 비문학이랑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게 비문학, 그 다음에 도형 처음에 풀었을 때 도형도 거의 못 풀었고, 그 다음 또 뭐 풀었지? 단어 추리 그거 정도는, 단어 추리 정도는 풀 수 있어가지고, 이거 좀 더 올릴게요. 이걸 좀 더 올려야 좀 잘 보일 것 같아. 이게 좀 더 올릴까? 이렇게 올릴게요. 여기 좀 책을 좀 더 한두 개 더 올려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보이겠죠? 이거 제가 환경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또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꿀팁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서 진짜 이 영상을, 저가 뭐 잘하는 거냐? 전 진짜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를 하면은 진짜 머리가 좋지 않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걸 지금 영상을 킨 겁니다. 이 정도 하면은 보일 것 같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는 수리 7개에서 8개 정도 맞췄고, 잠시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추리는 9개 정도 맞췄고, 이랬던 제가 이번에 삼성 GSAT 10일 평균 6시간 정도 공부하고 문제집 풀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매일 작성하는 스터디 플래너인데요. 제가 이번에 좀 신한은행 시험이 있었어가지고, 신한은행이 10월 9일날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한은행이 10월 9일날 시험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이제 10월 9일부터 시작을 했죠. 이제 해커스 인강을 샀어요. 솔직히 해커스 인강이 그렇게 도움은 많이 안 됐어요. 수리는 좀 도움이 됐는데 추리는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돈 아까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해커스 책은 좋다. 근데 책은 좋은 것 같아요. 실제 그 G사트의 시험과 좀 유사하게 나와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9일날 2시간 공부했고, 그 다음에 10일날 6시간 했네요. 6시간 했고, 그 다음에 11일날 4시간, 12일날 7시간, 그 다음에 13일날 4시간, 14일날 8시간, 토요일날 5시간, 16일 8시간, 4시간, 4시간, 6시간, 6시간, 7시간 반.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5-6시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문제집을 풀기 시작한 거는 제가 12일부터 풀었어요. 12일. 이때 파랑이 실전을 처음 풀어봤고, 이때 그 되게 좋은 은인을 만났어요. 제 G서트에 은인을 만나가지고 거의 시작할 때부터 한 20개 정도 맞출 수 있게 됐어요. 진짜 그 사람 아니었으면은 저는 수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7개 13개 풀어서 7개 맞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일단은 네 이렇게 이런 거를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는지 좀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수리와 추리 정답 개수 합쳐서 10개에서 20개 정도 사이의 분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이고요. 처음 풀자마자 한 20-30개 맞추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아무리 해도 30개 이상 못 맞힐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한 10개에서 20개 진짜 G사트 초보들을 대상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삼성만 6번 지원했어요. 6번 지원을 했고, 일단 제가 첫 취준을 하면서 첫 서류 합격이 삼성이었어요. 삼성. 저 처음 취준할 때는 2021년 이제 상반기였는데 한 20-30개 썼는데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됐고 서류 합격조차 안 됐어요. 그냥 다 떨어졌어요. 그냥. 그랬는데 저의 손을 잡아준 게 삼성이었어요. 첫 서류 합격. 이때부터 진짜 자신감이 생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G사트를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때 작년 시험이 11월 6일이었는데 21년 11월 6일이었는데 10월 30일날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거를 둘 다 놓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였거든요. 삼성은 왜냐하면은 7-8개밖에 못 푸니까 솔직히 어차피 떨어질 것 같다. 근데 공인중개사는 그래도 한 3개월 공부했으니까 이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합격하고 결국 G사트 3일의 전사를 했지만 결국에 떨어졌습니다. 광탈이에요. 광탈했습니다. 진짜. 솔직히 정답 개수로 따지면은 한 수리 한 8-9개 맞춘 것 같고, 추리 한 10개 정도 맞춘 것 같아서 한 20개 맞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스펙업인가 거기에 올린 거 보니까 진짜 다 찍었거든요. 결국에 수리를 15개 풀고 추리를 18개를 풀었어요. 그래서 33개를 풀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20개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G사트는 4급을 합격을 했습니다. 4급. 이제는 3급을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4급을 G사트를 합격을 해서 이제 면접을 갔으나 면접에서 이제 탈락을 해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지원했습니다. 이제 삼성 다시 지원했는데 또 2020년도 22년도 상반기 광탈해가지고 서류 광탈이어가지고, 저는 사실 면접도 그때 잘 봤다고 삼성 면접 잘 봤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3급 지원하면 합격시켜주나 했는데 서류 광탈. 저는 이때는 G사트 합격하고 싶어서 인강도 이틀 전에 샀거든요. 서류 합격 발표나기 이틀 전에 샀는데 떨어져가지고 되게 슬펐습니다. 그래서 인강 다시 팔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시험, G사트 세 번째 시험인데, 굳이 따지자면 G사트 두 번째 시험이죠. 이번에는 이제 수리를 15개 풀어서 15개 다 맞았고요. 그리고 추리는 19개 풀어서 19개 다 맞았습니다. 추리는 제가 이제 1분 정도 남아서 가다반을 가져와서 가다반까지 해서 정확하게 19개 맞은 걸 아는데, 수리는 사실은 가다반을 못 적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개 맞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15개 풀어서 최소 10개, 제가 적은 것도 있긴 해가지고 최소 10개는 맞았겠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진짜 많아야 한두 개 틀렸고 15개 다 맞춰가지고 총 34개 풀고 34개 정답. 그래서 저는 정답률이 100%예요. 100%. 정답률 100% 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정답률이 100%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은 평균적으로 한 25개 맞았어요. 25개.
수리가 한 10개 정도 맞았고 추리가 한 15개 맞아서 25개 정도 맞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걸 보면 아시겠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이제 13개 풀어가지고 7개 맞았다. 17개 풀어서 15개 맞았다. 그래서 30개 풀어가지고 한 22개 정도 맞췄고 처음에. 그리고 이제 계속 적었는데 뭐 32개 풀어서 30개 맞을 때도 있었어요. 이게 제일 잘 본 거예요, 사실. 연습할 때 가장 잘 본 거. 대부분 뭐 23개, 27개 풀어서 23개. 수리는 10개 정도. 추리는 13개 정도. 이 정도 맞았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실력이 늘면서 24개, 27개, 25개.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5개 정도가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23, 21개, 26개, 26개, 23개, 32개, 뭐 27개, 25개. 이때는 시험을 6번 봤습니다. 시험 하루 딱 전날에 이때는 시험을 6번 봤어요. 오답노트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당일날도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풀었는데 그때도 24개 맞았습니다. 애들 봉투 모의고사 풀었는데 그때 24개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의고사 한 25개 정도의 실력이었어요. 근데 단톡방 보면은 사람들이 막 한 40개 맞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35개가 기본이었어요, 거의.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이제 저도 저를 믿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험 지사트를 이제 정말 어려워했었는데 제가 10일 이제 문제집을 푼 거는 10일이에요. 문제집을 푼 거는 10일 정도. 10일 정도 만에 이제 지사트를 합격하게 된 공부 방법과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사트는 취업 인적성의 기본서라고 할 만큼 정말 다른 기업 인적성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을 진짜 최대한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지사트를 공부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사트를 합격하고 싶으면은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매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야매. 이게 야매가 존재합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 풀면은 뭐 로피탈인가 막 이런 거 쓰잖아요. 로피탈, 리미트 어쩌고 하면은 리미트 이런 것처럼 뭐 야매를 써야 합격할 수 있다. 이 야매가 뭐냐면은 정직하게 풀면은 절대 남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게 야매가 뭔지 이제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다 말했네요, 벌써. 근데 사람들이 이제 30에서 지사트 커트라인이 보면은 30에서 35개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시험대가 좀 더 쉬워요. 시험이 더 쉬워가지고 평소 모의고사보다 한 5개 정도 더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문제가 진짜 깔끔하고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네. 일단 이거 그냥 제가 적어온 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사트 작년에 3일 공부했고 올해는 해커스 파랑이 풀기 시작한 것이 10월 12일 그러니까 10월 10일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딱 평균 6시간 정도 문제 풀고 합격했어요. 2021년 첫 시험에서 지사트 광사를 했는데 솔직히 탈락할 줄 알았고요. 왜냐하면 최소 사람들이 30에서 35개 푸는 것도 아니고 맞아야 정답이라고 합격이라고 했는데 저는 모의고사 보면 수리 10개 정도 추리 15개 정도 이게 푼 거예요. 근데 맞은 건 더 적었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면 평균적으로 수리 한 8, 9개 그리고 추리 12개 정도 맞아서 한 20개 정도가 제 한계였습니다. 20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리보다는 추리가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일단 참거짓, 진실거짓, 뭐 배열하는 거, 아파트, 출장, 뭐 달리기 뭐 이런 문제 많은데 진짜 거의 하나도 못 풀었고요. 그냥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풀더라도 한 7분에서 10분 정도 걸렸어요. 게다가 저는 명제가 진짜 제일 어려웠습니다. 명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명제가. 이때 어떤 인간 강사가
이제 벤다이엄 그려가지고 뭐 벤다이엄 3개를 그리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번호를 이렇게 써가지고 뭐 여기는 없다, 여기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어가면 하나씩 지어가면서 풀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결론을 맞추는 문제는 어느 정도 맞췄는데, 전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틀렸어요. 전제 나오면은 뭐 주개념, 뭐 매개념, 뭐 이런 식으로 풀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시간 들여서 문제 풀면은 한 문제당 3분에서 5분 정도 걸렸고, 그 와중에 틀려버리니까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아마 지사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육수 했으니까 뭐 수리는 수학은 문과 1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응용수리가 있는데, 응용수리를 한 문제 풀거나 두 문제 다 못 풀었어요. 솔직히 한 문제 풀거나 두 문제 다 못 풀었고, 그 다음에 수열 나열하는 거 있어요. 뭐 이렇게 뭐 10, 뭐 9,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이런 거 그냥 나열해서 풀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몇 개 풀면 그냥 30분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도식 추리는 뭐 이렇게 별은 뭐 1, 2, 3, 4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번 개념 보고 이제 인강 들어보고 하니까, 아 이거는 진짜 무조건 그냥 공짜 문제. 도식 추리가 저는 진짜 맨 처음에는 어떻게 푸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는 방법만 알면 진짜 그냥 공짜 문제다. 이건 시간 문제인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4개가 나오는데 최대한 틀리지 않도록 연습했고, 단어 추론 2개 맞추고, 비문학 7개 중에 한 6, 7개 정도 맞히고, 그 다음에 도형도 진짜 못했거든요. 이번 시험에서도 도형 3개 다 못 풀어서 다 그냥 빈칸으로 했어요. 그냥 찍지 않고 그냥 냅뒀습니다. 아무튼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작년에는 수리 8개에서 9개, 추리는 12개에서 13개 해서 한 20개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30개 이상 푸는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풀까? 진짜 대단하다. 진짜 머리 좋아서 부럽다. 나는 왜 이렇게 비문학 읽는 속도도 느리고 왜 이렇게 멍청한 걸까? 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진짜 삼성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늦은 나이에 이제 공부를 하고 육수를 해서 대학에 가더라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면은 남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상반기에는 삼성 서류 접수하고 지사트 인강도 사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인강 사자마자 2일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서류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른 사람들에게 인강 팔아서 그래도 손실은 면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사실 서류에서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지사트 공부를 하거나 인강을 사지는 않았어요. 저번 3반기에 뜨거운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삼성 서류 합격하면은 그때부터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삼성 서류를 썼는데 정말 열심히 썼어요. 진짜 삼성이어야만 하는 이유, 내가 삼성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것들, 기여하고 싶은 것들 열심히 썼습니다. 진짜 이번에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했고, 결과는 서류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의 끝판왕인 지사트가 기다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은인을 만났거든요. 이제 취업 스터디를 처음 가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지사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제를 자기는 뭐 20초 컷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명제가 제일 짜증 났거든요.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마치고 그냥 거저주는 문제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틀리는 경우도 다반수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발 알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문제 풀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거를 알려주는데 진짜 미친 것 같았어요. 진짜 30초 만에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집에 가서 그것만 연습했어요. 집에 가서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시중에 있는 모든 명제 문제 다 풀었습니다. 한 100개 정도 푼 거 같은데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지사트에 대한 희망이 생겼고요. 이날이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이었어요.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로 지사트 합격하는 공부법, 야매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저도 이게 적어온 게 있어서. 일단 G사트는 내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고민해보는 시간 한 5초에서 10초 정도 필요해요. 문제 유형 보자마자 내가 풀어봤던 거, 자신있던 문제면은 주저없이 풀어 제끼시고,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자신 없으면 그냥 무조건 버려야 돼요. 자신이 어떤 문제를 잘 풀고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는지 이것을 시험 전날까지 확실히 파악하시고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 것인가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G사트 야매 공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수리부터 알려드릴게요. 수리 영역. 일단은 이거를 뭐 알려드려야 되나? 잠깐만, 이거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고 A4 용지를 다시 쓸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제 수리는 응용 수리랑 이제 자료 해석으로 나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푸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는데, 문제 푸는 순서가 1, 2, 그 다음에 18, 19, 20, 그 다음에 3 이렇게 갔습니다. 3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순으로 풀었고요. 이제 응용수리는 이제 다음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응용수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응용수리는 예를 들면 뭐 소금물, 뭐 거시속, 그 다음에 원가, 정가, 그 다음에 일률, 뭐 순열과 조합, 뭐 확률, 조건부 확률, 뭐 이 정도가 유형이 있다고 치는데, 이 중에서 소금물을 예를 들면은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식이 소금물의 농도, 이거는 뭐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이고 이게 정식이에요. 아까 제가 이게 정석이고 이게 정직하게 푸는 방법, 이게 정석이고 정직하게 푸는 방법이 이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막 농도 막 외우는 걸 이렇게 이거 농도까지는 쉬운데 뭐 소금의 양을 구해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금물 나오면 그냥 무조건 버렸어요, 그냥. 근데 이제 해커스, 제가 이제 인강에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해커스 인강에서 이제 김소원이라는 이제 이분이 있어요. 진짜 이분이 저희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뭐 소원 수리함, 이분이 소원 수리함 해가지고 이제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인데, 이 사람 들으면서 진짜 유레카를 제가 외쳤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물 문제는 이렇게 공식대로 풀 수도 있지만, 이제 가중평균이라는 야매라고 하겠습니다. 야매를 이용하면은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중평균이 뭐라면요, 이제 뭐 10%에 뭐 10% 100g의 소금물이랑 뭐 20% 뭐 200g 소금물 섞었다. 그랬더니 뭐 한 10 얼마 안 되죠. 뭐 아무튼 뭐 한 14%가 뭐 한 18%가 됐다. 18%의 소금물 300g이 됐다. 그러면은 뭐 소금의 양은 어떠냐? 그럼 뭐 이렇게 10, 20 나눠가지고 뭐 이게 뭐 18 됐다. 그럼 여기서 이 거리가 8이고 여기는 2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8대 2다. 그래서 여기 1대 4.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거를 쓰면은 진짜 뭐 이렇게 100분의 소금물의 양도만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근데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진짜 거시속 진짜 어려웠고, 원가정가 어려웠고, 뭐 일률, 순열과 조합, 제가 잘하는 거는 그래도 조건부 확률은 좀 잘했는데, 이런 거 일률 이런 거 다 버렸거든요, 솔직히. 응용수리 그냥 제발 조건부 확률만 나와라. 약간 이 정도였는데, 이거를 이제 개념을 응용수리에 대한 개념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이 문제를 대부분 풀 수가 있게 됐어요. 대부분.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응용수리 여기서 나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맞췄고요. 2개. 그러면서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큰 수학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원래는 제가 이렇게 정직하게 풀어가지고 한 2, 3분이 걸렸으면은 2, 3분을 걸리거나 아니면 2, 3분을 들이고도 못 풀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틀리거나. 근데 이런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이걸 문제 푸는 방법이 한 1, 2분으로 줄었어요. 이 30분 중에 1, 2분이 단축된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큰 시간이거든요. 이게 1분이면 사실 진짜 바로 1번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에는 바로 정답을 맞출 수도 있는 경우여서 이게 엄청나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소원수리함, 저는 뭐 이 사람 뭐 전혀 관련 없고 뭐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튼 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자료 해석이에요. 자료 해석. 다음 거로 넘길게요. 이제 자료 해석은 뭐냐면은 이것도 의용수리처럼 야매 풀이법이 필요해요.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쓰였던 제가 쓰였던 그런 개념은 가평균, 뭐 자대모소. 자대모소는 분자가 크고 분모가 작으면은 뭐 큰 거다 뭐 이런 거고, 뭐 교차곱셈법, 뭐 분모가 뭐 80% 이상이다, 뭐 이 정도 비교하는 거, 이 정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2021년 이후랑 2021년 후 이거를 비교하는 게 또 중요한데, 저는 이거 몰랐는데요. 이후라는 거는 이거를 포함시키는 거고, 후는 이제 2022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래서 뭐 2021년 이후 뭐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러면은 2020년까지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 대비 커졌는지 안 커졌는지 이런 걸 봐야 되니까. 이런 개념 2020 후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시험 때도 후는 안 나왔던 것 같고, 이후는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거를 처음 알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자료 해석은 시간만 주면은 이제 거의 다 맞췄는데, 많이 걸리면 3분, 그리고 오래 걸리면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렸어요. 적게 걸리면 한 2, 3분? 많이 걸리면 한 5분에서 7분 정도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료 해석 문제를 푸냐 안 푸냐 이것부터 정해야 되는데, 자료 해석 밑에 이제 제가 이제 해커스, 이건 2021년 하반기 건데, 이거를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자료 해석 문제에서 보시면은 있나? 없네? 어떤 문제를 저는 안 풀었냐면은, 여기 없으려나? 고난도에 있지 않을까? 고난도에는? 여기가 고난도니까 6회니까 없어? 이런 거 있죠. 여기 밑에 무역수지는 수출액 마이너스 수입액이다, 이런 거 나오죠? 그럼 무조건 안 풀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국방비, 전력 운영비 플러스 방위력 개선비,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안 풀었고, 이런 거 없고 그냥 여기 없잖아요. 이건 없잖아요 지금. 이런 거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풀고 그 다음에 풀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푸시는 건데, 이런 거는 여기에 이렇게 가로치고 뭐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자료 해석이 어려울 확률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이거를 결국엔 한 번쯤은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이거를 넣진 않았을 거예요. 한 번쯤은 어딘가 어떤 선택지에서 한 번쯤은 이 개념이 사용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생각을 한 번이라도 좀 줄여야 되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문제에 비해서. 네,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뭐 3번부터 읽어라, 뭐 5번부터 읽어라 이러시는데,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내가 확실히 제낄 수 있는 선택지부터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건 떼은 것 같아가지고 이건 나중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진짜 아무거나 풀어볼게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가율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증가율. 그리고 이거는 2년제 대비 모든 분야에서 증가했다. 이거는 증가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더 저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율을 보는 거보다는 덧셈 뺄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증감 있잖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오르고 있냐 낮아지고 있냐, 이런 거를 보는 거 더 쉽기 때문에 이런 거 먼저 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이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진짜 저는 연습할 때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이거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쉬운 거, 증가했다, 매년 동일하다, 가장 높은 분야는 매년 동일하다, 이런 거부터 보는 거예요. 이런 거부터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수나 곱셈이 나오는 이런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는 거예요. 100개 이상인 해 평균 60점 이상인 분야는 총 6개이다. 이런 거는 금방 찾잖아요. 60개. 이게 6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거는 금방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빠른 거죠. 이게 이런 게 빠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증가, 이게 4개가 다 맞았다. 근데 이거 만약에 이게 가장 까다로운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 틀렸어. 만약에 이게 다 틀렸어.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이게 다 틀렸어. 그러면 1번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1번 찍고. 가장 어려운 거를 최대한 안 풀 수 있으려면은 쉬운 거를 다 확실하게 하고 제끼고 그 다음에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옳은 거나 옳지 않은 것,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면 이게 틀렸고다. 그러면은 이게 답이잖아요. 솔직히 이거밖에 답이 옳은 거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저는 1번 그냥 뒤도 안 물어보고 바로 찍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트 시험에서도 정답의 비율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번의 문제 정답이 5번이라고 해도 4번의 정답이 1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3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5번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지를 뭐 3번부터 읽어라 이거보다는 내가 확실하게 제낄 수 있는 선택지 먼저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게 정답인 것 같다, 그럼 바로 넘어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시험에서 솔직히 1번에서 답이 나왔다? 그럼 좀 찜찜해가지고 2번, 한 3번까지도 봤어요. 솔직히 시험에서도. 근데 이거 안 했으면 더 잘 봤을 텐데, 이게 좀 넘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번에서 2번, 3번까지 맞았다. 그러면은 이제 1번 찍고 넘어갔는데, 그런 방법도 좋은데 1번에서 많이 답이 나왔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래도 맞는 것 같다. 그럼 1번 찍고 넘어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많이 너무 불안하시면 한 2번까지는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지사트는 확실하게 정답을 찍고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나 5번부터 읽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오히려 1번에서 답이 나왔을 때 당황스럽고 시간도 많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쉬운 선택지부터 읽으라고 추천드리는데, 이제 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덧셈이나 뺄셈, 뭐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게 몇 개가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수 60점 이상 몇 개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쉽다고 생각을 하고, 뭐 증가율, 뭐 전년 대비 몇 % 증가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좀 어려워요. 뭐 이게 전년 대비 증가율 이런 거 이거 한번 1번 풀어볼게요. 한번. 그러면 2020년 전체 평균 점수에 전체 평균 점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전년이 이거잖아요. 그럼 55분의 전년이 이거니까 이거 안 보이네. 그럼 55분의 61-55에서 6이거든요. 그럼 이게 10% 미만이다. 그러면 이것도 쉽게 하는 방법이 이거를 이제 6 나누기 55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1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차 곱셈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60이고 이렇게 하면 55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1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선택지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증가율 이런 게 진짜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이런 걸 사용하시면은 진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푸는데 솔직히 제가 평균 점수 60 이렇게 해도 한 20초도 안 걸렸거든요. 한 10초, 15초밖에 안 걸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먼저 그럼 틀렸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 보고 2020년 조사된 사이트 수는 이거잖아요. 사이트 수 여기 있죠. 2년 전 대비 모든 분야에서 증가했다. 그럼 증가 감소했잖아요. 여기서.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럼 넘어갔죠. 그럼 이제 3개 중에 하나야.
아니 이거 풀어볼까? 몇 시간 풀어볼까요? 평균 점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높은 분야는 매일 전혀는 동일하다.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분야. 가장 높은 게 뭐야? 이거잖아요. 물론 근데 이거는 G사트 실제로 연습할 때는 이제 그 독서대를 사용하거나 모니터에서 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책으로 푸는 게 거의 처음이에요. 책에는 전 낙서도 안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제외하고는 다 깨끗해요. 사실 이건 원래 팔려고 했었는데 못 팔게 됐네요. 아무튼 매년 동일한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 막 큰 거 맞고 여기 크네. 3번이 답이네. 그럼 3번 찍고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3번 답이겠죠? 3 뭐야? 실전 모의고사 3? 그래서 6번 2번이 답인데? 아닌데?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전기자동차니까 아니고. 뭐야? 6번? 뭐야 이거? 야 2회구나. 실전 모의고사 2회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하얀 답지. 뭐야? 답지 없어? 뭐야, 답지 없어졌나봐. 몰라요. 근데 아무튼 3번 맞는 것 같아. 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푸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도 1번에서 답이 나오면 2번 정도까지는 보긴 했는데 1번에서 답이 나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선택지 읽어보고 확실히 맞는 것 같으면 유레카 하면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연습을 모의고사에서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믿어야 돼. 내가 이 정도 정답률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면 넘어가도 돼. 확실해. 증가율은 무조건 10% 이상이야. 그럼 무조건 틀렸잖아. 2년 대비 증가한, 여기 감소했잖아. 여기 감소했잖아. 확실하잖아. 그럼 제끼고. 매년 동일하다. 맞잖아. 여기 제일 크고. 평균 점수. 그죠?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가 제일 크잖아. 그럼 맞아. 그럼 3번 답이야. 약간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연습할 때도 실전처럼 1번에서 답이 나오면 바로 넘어가는 습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 풀고 채점을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정답으로 체크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나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답 선택지가 나오면 바로 넘어가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수리는 응용수리랑 자료해석으로 나뉘는데 응용수리는 문제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야매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 그리고 자료해석 문제는 단순 덧셈 뺄셈, 증감량 이런 거 얼마나 감소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쉬운 선택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유리나 고셈 뺄셈, 고셈 나눗셈 사용하는 좀 더 상대적으로 어려운 선택지를 나중에 보고 그래서 쉬운 선택지를 다 본 다음에 만약에 5번이 어려운 선택지였는데 5번 선택지가 이게 다 맞아. 이게 다 맞아요. 맞는데 이게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그럼 5번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좀 쉬운 덧셈 뺄셈 이런 게 정답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증가율이 답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모의고사에서는 증가율 어렵게 내려고 일부러 증가율이나 좀 어려운 그런 게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시험에서는 진짜 공평한 것 같아요. 덧셈 뺄셈 같이 쉬운 것도 답이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쉬운 거 먼저 보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니다. 3번부터 본다, 5번부터 본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자신 있는 선택지 먼저 보는 게 가장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답인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아까 말했잖아요. 다시 한번 똑같은 선택지 1번을 읽어보고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정답 마킹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풀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수리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이번엔 추리입니다. 이제 추리는 이제 명제, 그 다음에 조건 추리, 도형 추리, 그 다음에 도식 추리, 단어 추리, 비문학 이렇게 나뉘는데 저의 문제풀이 순서는 이게 1, 2, 3이거든요.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이게 단어가 22, 23이에요. 그래서 이거 풀고
그 다음에 24에서 30 풀고 비문학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도식추리 18에서 21 네 문제거든요. 이거 풀고 그 다음에 도형이 15에서 17인데 이거를 일단 째려봐요. 째려보는데 어렵다. 저는 이번에 어려워가지고 3개 다 못 풀었거든요. 그럼 버려요. 그럼 바로 조건추리 가야 돼요. 조건추리 중에서도 이제 내가 좀 자신 있는 문제 이런 거를 풀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리보다는 추리가 더 자신 없었어요. 그래도 수리는 이제 처음부터 그래도 한 반타작이나 그래도 좀 가까이 했는데 추리는 이제 반타작도 못했거든요. 이제 그 원인이 제 명제 때문에 이제 반타작도 못한 거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한 거는 명제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 당연히 이제 조건 추리나 도형이 저는 좀 더 어렵긴 했는데 명제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거저주는 문제이고 막 다 맞히는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게 3개만 딱 그리시면은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실제 지사트에서 1번 면제 문제는 한 1분 3초 정도 걸렸거든요. 제가 좀 긴장을 해가지고. 근데 나머지 두 문제를 한 20초 컷 하면서 한 2분 정도 만에 명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일단은 어떤 추리 강사 분께서 이제 명제 풀 때 이제 동그라미 3개 이렇게 그리라고 하시는데 뭐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쓰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기준으로는 물론 이렇게 해서 잘 푸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풀면은 제 생각에는 절대로 이제 합격에선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제가 나오면은 뭐 주개념, 뭐 매개념 뭐 이걸로 풀라고 하시는데 주개념, 매개념 이걸로 풀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풀면은 진짜 절대로 지서트 합격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동그라미 3개 그려서 확실하게 명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푸는 그런 그 강사님의 이제 그런 깊은 뜻은 이해하지만 좀 현재 지사트에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사트가 이제 명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무조건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일단 추리 시험이 30분이고 3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 동그라미 이렇게 3개 그리고 번호 이렇게 쓰는데 한 10초 정도 걸려요. 네. 다 3개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진짜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제와 결론 간의 관계 파악하고 선택지 비교하고 있으면은 최소 1분은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면은 최소 1분에서 1분 30초 걸리고 3문제니까 아무리 빨라도 4분이에요. 그럼 나머지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뭐 조회수가 잘 나오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4가지 유형을 저는 4가지 유형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4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뭐 이제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것도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찍어서 만들 거고요. 일단은 좀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저도 뭐 이제 오랜만에 푸는 거여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전 모의고사 이쪽으로 가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써도 이제 아마 깨끗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런 문제 뭐 어떤 거부터 풀까? 이게 일단 제일 쉬운 유형이거든요. 그러면은 비가 내리는 어떤 날에는 이걸 동그라미 이렇게 쳐요. 해가 없다. 세모. 비가 내리는 모든 날 이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그러니까 이게 3가지 개념이 나와요. 전제는 3가지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뭐 A, B, C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저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럼 구름이 있다. 이거는 네모잖아요. 그러면은 동그라미면은 세모고 동그라미면은 네모잖아요. 그럼 정답은 뭐냐면 정답은 결론에서 나온다.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유형이 있거든요. 이게 결론이다. 그러면 어떤 세모는 네모다. 이게 답이에요. 이거 답지가 없어가지고 이거 말고 일단은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뭐였어요? 세모 해가 없으면 구름이 있다. 이게 답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네모는 세모다. 이게 또 답이고. 그러면은 뭐야? 어떤 구름이 있는 날에는 해가 없다. 이게 답이에요. 뭐냐? 구름이 있는 이거 모든이죠? 빼야 돼요. 해가 없는
어떤 날에는 구름이 있다. 이게 답입니다.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있는 어떤 날에는 해가 있다잖아요. 여기 없다 그랬는데 이건 틀렸고, 구름이 있는 모든 날에 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뭐 이것도 뭐 이것도 이거 좀 이렇게 말장난 하는 건데, 아무튼 그냥 답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솔직히 한 진짜 20초 컷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냥 해가 없으면 구름이 없다. 아, 구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초 컷. 진짜.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그라미 철로 두 개가 있는 거를 이제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걸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위쪽에 있는 걸 저는 세모로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 있는 걸 네모로 친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가 이제 첼로 전공, 요가를 한다가 이제 세모고, 바이올린 전공이 이제 네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거에서 이제 동그라미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얘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전제잖아요. 그럼 전제는 모든 일 가능성이 일단 높고, 바이올린 이면은 요가 이응. 그 다음에 이제 대우를 알잖아. 대우 아시죠? 그럼 A는 B다. 그러면 not B면은 not A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이 정도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이것도 답이에요. 요가 안 하면은 바이올린 아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찾으면은 바이올린 전공을 한 모든 사람은 요가를 한다. 이게 답이에요. 1번. 아, 이게 답이 없어가지고 잠깐만, 여기 답 있는 걸로 해볼게요. 저는 진짜 이거를 보면서 와, 미쳤다. 와 진짜 이 말도 안 된다. 와 진짜 와 하면서 진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보고 희망이 생겼어요. 봐봐요. 이거는 답 있어요. 여기 답 있으니까 이건 바로 답까지 매겨볼게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똑같은, 약간 이 유형이에요. 이 유형이잖아요. 그죠? 이 유형. 그럼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거잖아요. 그러면 답 뭐였어? 세모는 네모다. 네모는 세모다. 그죠? 이건 바꾸고. 근데 여기 결론이니까 어떤 네모는 세모다. 이것도 답이에요. 그럼 뭐예요? 일단 어떤 찾아와요. 그러면은 요트를 봐봐요. 요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수상스키를 탄다. 이것도 답이라 그랬잖아요. 네모는 세모다. 이거 답이죠? 그럼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 혹시 보니까 귀찮다. 그냥 보기 싫어요. 그냥 2번 답이에요. 그냥 2회잖아요. 2회. 뭐야. 틀렸네? 땡. 이거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다른 거 해볼게요. 뭐야, 이거. 그러면은, 제가 너무 빨리 했네, 이거. 그럼 이거, 다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이것도 대우를 또 치워줘야 되는데. 일단 이것까지는 제가 답을 맞춰야 조금 어느 정도 그런 명예가 회복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거 다시 풀어볼게요. 이렇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좋지 않다인데, 여기는 가독성이 좋다잖아요. 그러면은 모든을 대우시켜줘야 돼요. 어떤은 대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을 대우를 시켜줘야 돼요. 그럼 밑에 거를 대우시키면은 가독성이 안 좋으면은 두께가 얇지 않다. 이거고, 그 다음에 흥미로운 주제의 어떤 책은 가독성이 X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도 여기 겹치는 거를 동그라미 치고 위에서 아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세모 네모니까 이게 이렇게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정답은 어떤 흥미로운 것은 두께가 얇지 않다. 또는 두께 얇지 않은 것은 흥미롭다. 또는 모든으로 하면은 모든 흥미로운 것은 두께가 얇지 않다. 그 다음 대우 치면은 두께가 얇은 것은, 이거 안 보이네? 두께가 얇은 것은 뭐냐? 두께가 얇은 것은 뭐야? 흥미롭다. 흥미롭지 않다. 이게 답입니다. 이거 안 보이네? 뭐야? 아무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은 다시 적을게요. 여기 위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해야 되나? 모르겠다.
아 이거 안 보여. 이게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좀 뒤로 가봐.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 아이씨. 아무튼 이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냥. 그러면은 일단 어떤 찾아보고, 흥미로운 어떤 두께가 얇지 않다, 이게 답이네. 맞아, 이게 답이야. 그럼 1번. 아씨, 이것도 틀리면은 안되는데? 아씨, 왜이래. 이게 왜 저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딱 알려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다 맞았거든요. 잠깐만, 이게 답이 뭐야 이거. 몇 회야? 2회. 뭐야 이거. 통합기본서 이게 뭐야. 아이씨, 실전 모의고사 2회 답 1번이잖아요 그죠? 두께 1번. 네, 이게 1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시면 되고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거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통해서 명제 문제를 진짜 잘 풀었습니다. 진짜 빠르고 정확하게. 진짜 너무 구분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단어 추론인데요. 이거는 수리도 이렇게 하면서 알려드리면, 뭐 단어 추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뭐 전하다 바꾸다, 뭐 수척하다, 이거는 뭐 반의관계, 유의관계랑 이제 반의관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어상 유치하는 건데 이것도 반의관계, 유의관계 이거를 유치하시면 되고. 그다음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길이에 이제 지문이 나옵니다. 이건 좀 길다고 생각하고요. 한 이 정도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모니터로 읽기 때문에 그렇게 긴 건 안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읽는데 한 1분 30초 정도 걸렸는데, 뭐 그렇게 빨리 읽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까지 걸려도 되는 것 같아요. 빠르게 읽어서 답 찾으면 좋긴 한데, 뭐 틀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푸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제 단어 추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유의관계, 반의관계 가장 많은데, 이제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가 많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사전 검색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뿐만 아니라 한자까지도 공부하면서 이런 뜻이 나오게 된 배경까지도 공부했었는데 진짜 많이 도움됐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걸로 할게요.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렵지 오늘따라? 저 일단 여기 밑에 안 보이니까 민족이랑 결애다. 그럼 민족이랑 결애가 있다. 그러면 이게 백성민이고 이게 족발족은 아니고 이게 맞다. 백성민에다 결애족자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애족 이런 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거 동의어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문학 있는 게 진짜 느렸는데, 이제 비문학은 진짜 7문제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답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 이제 6수닭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갑자기 5수닭이다 이렇게 하면은 틀린 거잖아요. 지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문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선택지에서 5수닭이라고 그랬다. 그럼 틀린 거고, 부모님 등골이 휜다 이랬는데 지문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선생님 등골이 휜다 이러면은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이제 정답의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문이랑 잠깐 비교해보고 확실하면은 바로 다음 비문학으로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도식 추리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효자예요. 이게 효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이게 아무 관련성 없이 이게 한 번에 두 개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풀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이거를 풀고 이거를 풀면은 이거를 통해서 이걸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이걸 유추한 다음에 이걸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풀 수 있겠고 한 번에 가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강 강사분의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 유튜브를 예전에 봤었는데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대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유료인강을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무조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이걸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7, 14, 21, 26이거든요 이게. 근데 어떤 분들은 막 F가 6번째다 뭐 L이 14, 13, 12, 12번째다 뭐 이런 걸 외우신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것까지는 외워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A, B, C 이거 Z까지 쓰는데 한 1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재봤는데. 근데 이거 10초밖에 안 걸리니까 이거를 써놓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도식 추리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제 더하기, 빼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순서 변경.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제 더하기, 빼기는 플러스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 정도가 나오고요. 순서 변경은 뭐 1, 2, 3, 4가 있는데 별표를 만나가지고 4, 3, 1, 2로 바뀌었다. 뭐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해보시면은 진짜 쉽습니다. 이거는 진짜 저도 처음에는 진짜 이거 어떻게 푸냐 너무 어렵다 했었는데, 하는 방법만 익혀두시면은 진짜 효자 과목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4분, 늦으면 한 6분 정도 걸렸어요. 뭐 진짜 막 실수하거나 이러면 7분까지도 걸리긴 했는데, 시험 때는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개 연속하는 거는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좀 구하기가 힘드니까. 2개 연속하는 거 이런 건 안 나오니까 그런 거 나오면 솔직히 버리세요. 네, 그런 거 나오면은 그냥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보는 유형이다. 그럼 무조건 버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형 추리인데요. 도형 추리도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제 회전, 대칭, 그 다음에 색반전. 그리고 이제 뭐 재료와 결과물 이러는데, 결과물의 관계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회전, 대칭, 색반전 일단 해보시고 안 되시면 재료와 결과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부터는 이거를 풀지 버릴지 결정하셔야 되고요. 회전은 말 그대로 이제 90도, 180도 시계 반시계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헷갈려가지고 그냥 오른쪽으로 회전했다, 왼쪽으로 회전했다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뭐 많아야 한 180도, 270도 이런 거는 사실 반시계로 이동한 거랑 뭐 시계로 뭐 90도 이동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90도, 180도만 아시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칭은 이제 좌우 대칭이랑 상하 대칭,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반전은 이제 색이 있었다, 여기 있었는데 여기 없어졌다, 뭐 그런 게 색반전이고요. 재료와 관계물, 재료와 결과물의 관계, 이거는 뭐 11, 10, 01, 00 이거 써가지고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기 1 있잖아요. 있으면 1, 없으면 0, 1, 0, 0, 1, 0, 0, 그럼 1, 0, 0, 그리고 0, 0, 0, 1, 1, 0, 1, 1,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이렇게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건가? 솔직히 이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도형을 좀 많이 어려워했기 때문에 도형을 푸는 방법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런 비슷한 게 나와서 실제로 풀어봤는데 이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이제 도형 추리가 좀 어려운 유형이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마지막에 푼 거예요. 조건 추리 전으로 풀었죠. 조건 추리 전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조건 추리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참거짓, 진실거짓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거짓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 참거짓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모순 관계를 찾거나 이제 지지 관계를 찾으면은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는 B가 진실이야 라고 했는데 C는 B가 거짓이야 하면 둘이 말하는 게 거짓이잖아요. 네, 모순되잖아요. A는 B가 진실이라고 했는데 C는 B가 거짓이라 그랬어. 그럼 진실과 거짓이, 진실 혹은 거짓, 서프라이즈, 이게 지금 모순되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지지관계는 뭐냐면은 A는 B가 뭐 진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럼 이런 건 뭐냐면은 A가 진실이면은 B도 진실이고 B가 거짓이면은 B도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지지관계. 그래서 얘가 진실이면 얘도 진실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다. 이런 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좀 파악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런 거를 좀 파악해서 조금 더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배치 같은 경우에도 배치는 뭐냐면은 배치는 뭐 이런 거를 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배치하는 문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배치 문제가 조금 더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진짜 많으면 8개긴 한데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치 문제가 이제 경우의 수가 많아야 한 4개 정도 나와요. 뭐 여기다가 A 붙이하고 뭐 이렇게 한 4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적으면은 뭐 2개에서 3개 정도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내가 이렇게 뭐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A, B 이렇게 뭐 배치를 시켜. 그럼 내가 이게 눈으로 보이니까 조금 더 이거를 선택지를 고르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배치 문제를 푸는 거 추천드려요. 저도 실제로 시험 볼 때 이런 배치 문제를 먼저 풀어가지고 정답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꿀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1, 2, 3, 4, 5 이렇게 순서를 세우는데 뭐 A, B, C, D, E 5명을 1, 2, 3, 4로 세운다. 근데 예를 들면 B와 C 사이에 2명이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B가 여기 있으면은 뚝뚝 C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 B가 여기 있으면은 C가 여기 있어야 되고, 바뀔 수 있겠죠? C, B, C, B. 그럼 이건 4가지 경우란 말이에요. 4가지 경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근데 A가 뭐 2보다 크다. 뭐 A가 C보다 크다. 그럼 무조건 A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A는 무조건 여기 3개 갈 수 있고, 여기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럼 안 되는 거야. 뭐 이것도 A가 여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줄여가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빠르게 구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진실 거짓 문제를 연습할 때는 이제 쉬운데, 실전에서는 이제 뒤에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못 풀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건 추리는 이렇게 노가다로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거를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까처럼 이제 B와 C 사이에 뭐 2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내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그릴 수 있고,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확실하게 정답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났네요. 자, 이 정도면은 G사트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꿀팁을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소소한 꿀팁은 이제 시험 임박해서는 이제 무조건 온라인 G사트 모의고사를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시험 전날에 6개를 풀었어요. 6개를 이렇게 풀었고, 그리고 이제 서류 발표 이후에 중고나라에 아니면 당근마켓에 이제 G사트 교재를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G사트 그때 좀 줍줍을 하시고, 뭐 기본서 하나 정도는 미리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뭐 여러 가지 책을 사기보다는 이제 일단은 한 문제집만 사가지고 이제 기본을 다지고, 그 다음 내가 좀 더 풀어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중고나라 같은 데서 좀 싸게 사시면은 이제 책값 절약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를 깨끗하게 푼 다음에 이제 팔았거든요. 이제 중고나라에. 그래서 책값이 또 장난 아닌 게 비싸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절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날에는 충분히 잠을 많이 자서 컨디션 높이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 한 세트 정도 마지막으로 푸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 딱 풀었어요. 솔직히 원래 3개 풀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진짜 마지막에는 너무 떨려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개 정도 푸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개 이상. 그리고 이게 한 개 정도 푸는 게 이제 실전 감각 살리는데 되게 많이 도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제 찍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찍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G사트 커트라인이 계열사나 직무마다 다르긴 한데 뭐 한 30개 이상은 맞춰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이제 34개 맞췄고 정답률 100%다 맞췄고. 근데 내가 만약에 한 25개 정도밖에 정답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30개 못 맞췄으니까 어차피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찍어서라도 진짜 좀 마지막으로 희망을 좀 거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찍어서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갑자기 카메라가 좀 뿌얘졌는데? 왜 뿌얘졌지? 잘 됐으려나? 잘 전달이 됐으려나 모르겠네요. 살짝 뿌얘진 것 같아. 살짝 뿌얘졌거든요 지금 화면이. 왜 뿌얘졌지? 잠깐만요.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찍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만약에 이제 어차피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기니딜이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몇 개 줄이면은 뭐 많은 거 있잖아요. 기억이 많다 그러면은 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만약에 이걸 찍는다 치면은 A가 지금 3개가 있잖아. 그러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2번 4번 답이 아닌 것 같고 전 3번 아니면 5번인 것 같거든요. 그럼 3번이랑 5번 중에 전 찍을 것 같아요. 정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파랑이 이거거든요. 이게 답이 이게 다 있었네. 3회 16번이거든요. 5번이네. 나 몇 번 찍었냐 내가. 뭐 3번이나 5번 찍을 것 같았잖아. 근데 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찍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못 찍었어요 사실. 근데 저도 딱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 4, 5를 정확하게 딱 지웠는데 1번, 3번이 남았거든요. 두 개잖아요. 이건 2, 4, 5는 확실히 틀렸고 1번 하면 3번 중에 무조건 답이 있어. 근데 여기서 제가 3번 찍었어요 솔직히. 근데 맞았습니다. 그래서 15개 다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찍는 거 추천드리고, 이런 경우에도 뭐 정답은 모르겠지만 뭐 10% 두 개 있고 20%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멀리 가 있고 좀 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저는 3번 아니면 4번 같아요. 만약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닌데 3번 5번이네? 아닌데? 뭐야? 5번이네.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찍는 것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찍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희망이라도 걸어보려면 찍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G사트를 잘한다고 할 수 없어요. 방금 보셨지만 뭐 그렇게 좋은 빠른 실력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훨씬 많고 이번에 운이 좋아서 합격한 거지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훨씬 많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꿀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풀면은 평균 한 25개 정도 맞췄고 평균적으로 수리는 10개, 추린 15개 정도 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명제에서 은인을 만나가지고 그런지 첫 시험 때보다 추리 정답 개수가 거의 2배 정도 상승하고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서 G사트 합격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단톡방 보면은 이제 35개에서 40개 푸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넘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마 1년 공부하더라도 40개 이상 못 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G사트를 합격하고 여러분들에게 합격하는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과 야매 스킬만 장착하시면은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아직까지는 삼성 최종 합격을 하진 못했지만 이번에 꼭 합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다들 삼성 G사트 공부하시느라,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아마 되게 힘들고 공부하시느라 이제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 인적성 끝나고 다른 기업 인적성도 보았는데, 이제 삼성에서 공부했었던 그 인적성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다른 기업도 오늘도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영상을 일단 찍었고요. 제가 편집까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엔 편집까지 하고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건데, 지금 저도 사실 여유가 없어요. 저거 뭐 최종 합격한 사람도 아니고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편집도 예쁘게 하고 해서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일단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진짜 제가 최대한 많은 꿀팁을 가지고 있을 때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부끄럽지만 영상을 찍고 있고요. 다들 제가 올린 영상으로 꿀팁 많이 장착하시고 원하는 기업 취업하셔서 행복한 꽃길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으실 대한민국 취준생분들,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취준생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